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도쿄올림픽 이제 시작하면서 그래도 스포츠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또 뉴스로도 많이 보시고 중계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월드컵 올림픽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튼 저녁 방송 시청자 수가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오늘 또 열심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긴 한데 스포츠 광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월드컵 같은 거나 이제 월드컵도 잘 안 봅니다. 올림픽도 잘 안 보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여러분들도 방송 이제 참여하셨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아무튼 조금이나마 좀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스포츠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어쩔 때 보면 부럽습니다. 그것도 열정이니까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눌림목을 이제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승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요즘에 종목들이 좀 올라가다가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제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 최근에 종목들이 좀 올라가다가 지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던 종목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또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세력이 매집을 다 해놓고 올릴 준비가 다 끝난 건데 개인들이 투매라서 살짝 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정이나 아니면 세력이 없다라고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지수가 좀 빠지긴 했는데 글쎄요 크게 설명드릴 만큼은 아니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지수 얘기는 지금 별 그래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지수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수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여러 번 하세요. 그러면 건강이라도 좋아져요. 옛날 말로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거고 요즘 말로는 이제 스쿼트라고 하죠. 그래서 차라리 근심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앉았다 일어났다를 50번씩 하시면 아마 나이 드셔가지고 그죠 병원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손절할까 말까 걱정된다 그러면 의자에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50개씩만 해보세요. 저도 100개, 200개 해봤는데 50개는 쉽더라고요. 50개씩 하세요. 그거라도 매일 하면은 건강해진답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또 아주 좋아. 허벅지에 근육이 붙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또 열심히 수익 내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이 주식하면서 주식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눌림목은 다 알아요. 다 이렇게 눌림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설령 좋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 알죠. 이게 뭔지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전문가 방송하면서 눌림목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상황에 맞는 이제 눌림목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달님 어서 오시고 다니엘 채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여쭤보고 시작할까요? 나는 눌림목에 대해서 좀 잘 안다. 1번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알기만 안다. 2번 찍어보세요. 눌림목에 대해서 잘 안다. 1번 그냥 좀 아는 정도. 이름은 들어봤다. 2번. 어느 정도세요? 거의 다 2번 찍으시죠, 그죠? 알겠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눌림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종목으로 볼게요. 많이 올라온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뭘 볼까요? 눌림목이라는 게 덕성을 볼까요? 오늘 좀 부쩍 나왔었죠, 그죠? 오늘 윤석열 테마주는 이쪽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고 뭘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그 SOC 관련주 보여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과환경 이런 거 아니면은 웹스가 맞췄습니다. 웹스 이거 말고 잠시만요. 뭘 보여드릴까요? 이론 보죠. 네. 오늘 시원하게 하나 떨고 놨죠, 그죠? 네. 이 눌림목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들었다가 누른 거예요. 살짝 들었다가 누르는 거를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쉬워요. 잠시만요. 이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들었다가 놓는 거 누르죠? 이걸 눌림목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걸 눌림목이라고 해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활용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러면 이론이 올라올 때 눌림목이 어디였냐면 이것도 눌림목이고요.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특히 이거 눌림목이에요.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눌림목이고 눌림목이고 그리고 이것도 눌림목이고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눌림목이고 얘도 눌림목이고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다 눌림목.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네. 여기 4월달부터 끊어보죠. 네. 눌림목이고요. 눌림목을 색깔을 칠해 볼게요. 눌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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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눌림목, 이것도 눌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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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목이에요. 다 하나로 봐도 돼요. 그죠? 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한 6개요. 많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씨 관련주 중에 이제 급등 많이 했던 게 오픈베이스죠. 오픈베이스는 눌림목이 몇 개 있었을까요? 참고로 눌림목 개수를 세는 거는 세는 사람 마음이에요. 안 쉬고 어떻게 6개, 5개지. 따지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네. 그 초보들 중에서 이제 자칭 고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눌림목 강의를 하면은 댓글을 달아요. 자기가 아는 거하고 다르다고 막 욕을 해요. 그게 무슨 눌림목 강의냐고. 근데 눌림목 강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저 1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눌림목을 응용하는 걸 얘기하다 보면 1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중간에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눌림목 강의는 제가 항상 할 때 항상 서로 이걸 밝히고 해요. 네. 제가 얘기하는 눌림목 강의는 수천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아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막 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꼭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건 한두 개거든요. 제가 아는 건 솔직히 수천 개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갖고 얘기하는데 틀리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수는 사람마다 달라요. 네. 또 세볼까요? 오픈베이스 눌림목 어떤 요겁니다. 하나, 둘, 셋, 꺾어서 올렸으니까 넷. 대충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금방금방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교육 세볼까요? 요즘에 비상교육들 많이 사갖고 또 물려도 계시던데 비상교육은 눌림목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했으니까 하나. 자,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이거를 하나로 봐도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있잖아요. 이것도 눌림목. 눌림목 안에 눌림목이 또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박스가 또 있듯이 눌림목 안에 눌림목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냥 편의상 하나라고 할게요. 그죠? 네. 둘. 이거 당겨 눌림목. 셋. 이것도 눌림목이고 넷, 다섯. 한 5개 됩니다. 뭐 더 얘기하면 6개, 7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눌림목. 지금은요. 눌림목이 아니죠. 눌림목의 특징이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들었다가 누르는 걸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누르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포인트는 거래량 그 다음에 어디까지 누르느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눌림목의 포인트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누르느냐예요. 자, 비상교육 올라갈 때 자, 이게 눌림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 자, 큰 것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둘, 그죠? 올렸다가 셋,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눌림목. 크게 보면 하나, 둘, 3개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할 얘기 많으니까. 1, 2, 3이에요. 대충. 요 구간이에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총 4개라고 해도 되겠구나. 네.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눌림목이 요만큼이거든요. 자, 뭐예요? 들었다가 이렇게 눌렀죠? 어디까지 눌러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성공한 눌림목이잖아요. 성공한 눌림목. 그러니까 눌렀다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눌렀는데 실패하는 게 있어요. 눌렀는데 실패하는 게 있다니까. 김밥으로 따지면 생활의 비유예요. 여기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김밥을 싸셨어요. 근데 김밥이 아주 예쁘게 잘 말아졌어요. 성공한 거죠. 근데 잘못하면 터지죠. 김밥이 터질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성공한 거예요. 어디까지 눌렀어요? 처음에 나왔던 양봉 그 밑에까지만 눌러요. 대충 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누르고 가요. 두 번째 눌림목이 여기죠. 그죠? 네. 총 4개라고 할게요. 들렀다가 눌렀어요. 그 다음에 갔죠?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어디까지 눌렀을까요? 양봉 보이시죠? 그렇죠. 들었다가 눌렀죠. 그리고 갔잖아요. 어디까지 눌러요? 양봉 그 밑에까지. 하죠?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그리고 이따가 저기 단톡방 그 공지 있습니다. 네, 무료 단톡방. 네, 네, 네. 자,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눌림목이잖아요. 들었다가 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성공한 거잖아요. 양봉 하단부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성공하는 눌림목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안 깨죠. 마지막에 어디겠어요? 거래소 틀리면 양봉 넣은 게 뭐죠? 돌리다가 당긴 눌림목 또 나왔거든요. 그것도 똑같잖아요. 양봉 나오고 눌렸는데 이 정도에서 끝내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성공한 눌림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언뜻 봐서는 들었다가 누르는 것 같죠? 언뜻 봐서는. 이거 유튜브나 어디 이런 데 가서 공짜로 종목 진단하는 데 가서 물어보면 이거 눌림목이라고 해요. 이거 괜찮나요? 괜찮대요. 눌림목. 더 사도 된대요. 전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 양봉이 이거죠, 그죠? 여기 밑에 깼어요, 안 깼어요? 깼잖아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기법 강의할 때는 찍으셔야 돼요. 네. 깼잖아요, 그죠? 네. 깨질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반등 넣을 때 팔으라고 미리미리 다 얘기해드렸는데, 그쵸? 네. 그 다음 양봉이 누구예요? 요거죠. 그 밑에가 어딘데요? 여기잖아요. 깼어요, 안 깼어요? 깼잖아요, 지금. 살짝 깨져 있잖아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처음에 게 여기라니까요. 양봉에다가 손가 볼게요. 이게 여기다 봤냐면 양봉 하나, 2개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깨졌잖아요. 지금도 깨놨잖아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기서 반등 안 나오면 일로 가는 거예요. 반등 나오면 요만큼까지 오고요. 반등 안 나오면 저기 들어가는 거죠. 비상교육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해드려서 죄송해요. 네. 근데 이래요. 눌림목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속 물 타고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시간에 상한가 났을 때, 그날 저녁 때 그냥 파시라고. 그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으실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눌림목이 아니었다.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이제 네이버나 뭐 그런 이제 토론방에서
이제 글을 써요. 세력들이 이제 알바를 동원해서 그래서 글을 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비상교육이 좀 더 갈까 싶어서 이렇게 막 인터넷 글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토론방에서 글이 막 올라와요. 여기가 이제 15,000원이죠. 그러면 뭐 3만 원 간다, 5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그 글을 보고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사고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안 팔고 버텨요. 그 결국에는 끌려 내려가서 당하죠. 요즘에는 토론방에서 이제 안 하고 유튜브에서 속이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에 알바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알바들 더 간다고, 더 간다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토론방,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토론방에서 옛날 다음 뭐 종목 토론실 이런 데에서 유튜브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게 편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론방, 이게 빨간색 유튜브로 바뀌었어요. 이런 데서 자꾸 추천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물린목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눌림목인 척 한다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함정기술 볼까요? 최근에 이 거래량이 되게 나쁜 거래량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스르르 흘러내리죠? 이것도 진짜 눌림목이 어디였겠어요? 이거 저희 방에서 했던 거거든요. 여기 18,000원에 샀어요, 2월달에.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잘 팔았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딴 데로 갔잖아요. 원전 테마주. 네. 눌림목이 어디겠어요? 이거예요. 하나, 둘. 이게 끝이었어요. 끝이었는데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눌림목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눌림목은 하나, 둘, 세 개 정도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요, 눌림목은 안 보여요. 진짜 눌림목은 누를 때 거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풍성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때는 되게 불확실했어요. 이 원전 테마가 갈 수 있을까? 되게 불확실했다니까. 왜냐면 그때 서울시장 선거 치러지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저기 민주당의 박영선 씨가 괜찮았었어요, 지지율이. 근데 이제 3월달에 이제 LH 사태 뻥 터지고 나서 이제 민심 이반되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LH 사태 터지자마자 세력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올려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세력들은 빨라요. 부지런하고. 근데 지금은요,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때는 불확실했는데 지금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게 안 좋아 보여요.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차트는 솔직히 여기보다 여기 이게 여기 요 눌림목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실걸요? 거래도 많고 수도 좋아 보이시죠? 조만간 곧 신고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안 좋게 얘기했던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였잖아요. 양목 나오자마자 안 좋아 보인다고 조심하시라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급등한 주식을 그 안 좋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되게 힘들어요. 떨어지고 있는 거 더 떨어진다고 하면 편하고요.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간다고 하면 편해요. 욕을 안 얻어먹거든요. 그 순간은 욕을 안 얻어먹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정기술 두개 사람이 제가 그때 안 좋은 소리 했습니다. 안 좋은 소리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떨어지잖아요. 그죠? 한정기술이 이게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서 양봉 이런 거 한두 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 다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기 사장님을 교체하면 될까요?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대선 후보들이 탈원전 잘못됐다고 외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을 빼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개인들이 열심히 더 사고 있는 걸로 보여요. 떨어지는데도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여기랑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되게 적은 것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요. 평소보다 많죠, 그죠?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많은 곳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눌림목이라는 게 지금 제가 설명을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들었다 놨다는 거. 성공한 눌림목들은 저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김밥 터진 것처럼 실패한 눌림목들은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눌림목이 언제 나오느냐? 이 눌림목을 이제 활용한 투자 전략이죠. 그 눌림목을 활용한 투자 전략은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단기 하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윙이나 중길 하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더 좋죠. 스윙. 왜냐면 눌림목이 뭐냐면 들었다가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 분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급등은 아닌데 한 10에서 많으면 20%까지 살짝 들었다가 놓는 게 눌림목이에요. 살짝 들었다 놓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올라가기 전에 대비 따지면 10에서 20%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단타 치는 사람은 그냥 이것만 먹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눈앞에 나왔던 단기 수익, 내가 방금 봤던 단기 수익이 사라졌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니까. 수익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내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5%짜리 수익이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5% 수익 났는데 사라졌어. 그러면 막 진짜 애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들, 딸 잃어버린 것처럼 시장 통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막 속상해하신다니까요. 어쩔 줄 몰라야 돼요. 10% 20%씩 났는데 이걸 안 팔았더니 끌려내려오다가 이분들은 그냥 밤잠을 못 자요. 네? 애 잃어버린 것처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네. 웃지 마시고 그분들 많다니까요. 밤잠을 못 주무세요. 이거 어떡하냐고 뭐 애를 잃어버렸으면 어디 저기 경찰서에 뭐 실종신고라도 하면 되지만, 그죠? 이건 어디서 내 잃어버린 수익 찾아달라고 어디 실종신고할 때도 없고, 그죠?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런다니까요. 네. 그런 분들은 성향이 당기니까 이 정도 수익 나면 파시면 돼요. 네. 당기인데 억지로 막 30% 50% 막 100%짜리 그런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정신 건강상 되게 해로워요. 그냥 10% 20%짜리 먹고 만족하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30% 50%짜리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억지로 막 그냥 10%짜리 수익 났다고 그게 사라졌을 때 힘드신 분들은 억지로 중장기 하시면 안 돼요. 병난다니까요. 공감하시고 3번 찍어주세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려요. 신규 회원들한테. 처음에 단기 성향이면 편안하게 따라 하시다가 스윙으로 따라 붙으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찍으세요. 네.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거의 다 그래요. 네, 뭐 이분들을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그렇거든요. 네, 그게 이제 차츰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스윙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스윙은 30에서 50%막 100% 이상도 수익 나요. 저희 방에 실제로 그래요. 근데 스윙은요, 뭘 참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걸 참.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문자번호한테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눈앞에 있는 수익 있죠. 10%짜리 20%짜리 이거를 참아야지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 10%짜리 20%짜리 수익을 참아야 돼요. 여기서 팔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성향이 당기면. 혼자서 막 전문가는 매도 사인도 안 주는데 혼자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문가 저 인간은 왜 매도 사인도 안 주는 거야? 미치겠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다 걸리면 욕먹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팔았다 다시 살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어떡하지? 혼자서 막 고민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정신병 걸려요. 그냥 문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10% 수익에서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속상하시죠? 예, 바로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제 스윙으로 가시면 돼요.
내가 성향이 단기인데 이래갖고 안 되겠구나. 30% 50%짜리 100%짜리 수익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거 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뭐만 참으면 되냐면 요거만 참으면 되고 한번 들었다 놓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들었다 놓는 걸 참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세력은 절대 여러분들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력이 흔들었는데 참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을 줘요. 고생했다고. 보상을 준다니까요. 다 이런 수익 내고 싶잖아요. 최소 50%. 근데 어디서 털려요? 여기서 털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린 그 기분일 거라고 얘기까지 했겠어요. 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 막내 아들을 한번 잃어버렸었거든요. 진짜로요. 시장에서. 그 기분을 잘 알아요. 비유를 들 때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게 눌림목이라고. 그러면 이 눌림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죠. 이 눌림목이 어디서 나올까요? 갑자기 나올까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눌림목에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부터 말을 천천히 할게요.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는 조정이 끝날 때 박스권 있죠? 네. 조정이 끝날 때 나옵니다. 물론 눌림목이 조정이에요. 이게 단기 조정인데 들었다 누르는 거니까 조정이긴 조정이죠. 단기 조정. 근데 큰 조정이 있잖아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10년짜리 조정이 끝날 때 그때 마지막에 눌림목이 한번 나와요. 살짝 한번 들었다 놔요. 그래서 세력이 뭐 하냐면 재매집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매집해 주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 한 번 더 이제 우리 반돌이라고 하죠. 네, 반돌이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다니까요. 교통 직전에. 왜 나오겠어요? 매물대 정리하려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하겠어요? 어디까지 들겠어요? 들었다 놓쳐.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게 뭐예요? 어디까지 놓느냐죠? 어디까지 들겠어요? 어디는 어디예요? 매물대죠. 어딘가에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전 고점이나 거기까지 한번 들었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었어요. 계속 조정이 뭐예요?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가자고 이제. 재료가 나왔으니까 요거 붙이면 자,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깨우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그죠? 깨워요. 근데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개인들 중에 눈치채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 태무주 같은데 가는 거 아니야? 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속여야죠. 눌림목이 왜 나온다고요? 속이려고 나와요. 왜 속여요? 개인들 털으려고. 털어야죠.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턴다고요. 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세게.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그래서 아까 10% 수익 난 거를 못 챙겼을 때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아주 그냥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팔걸. 왜냐면 떨어졌거든요. 또 올라와요. 오늘 가는 건가? 안 팔았어요. 보니까 또 떨어져요. 한 서너 번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분들은 이게 10%씩 서너 번 들었다 놨다면요 머릿속에 30% 손실난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팔았다가 다시 사고 팔았다가 다시 사고 팔았다가 다시 사고 그러면 30% 수익인데 내가 미쳤지. 30%짜리 수익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딱 올라올 때 여기서 그래요. 그래 내가 이번에 안 속아. 그러면서 팔아요.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꼭 그 소리가 들려요. 팔았다 다시 사야지. 파는 순간 세력이 어떻게 돼요? 상한가 만들어버리죠? 가버리는 거예요.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는 뭐 처음부터 주식을 잘했겠어요? 다 해봤죠. 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털리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팔았다 다시 사면 되지 뭐. 잘 안 사집니다. 그 주식이 그 자리에 없거나
그죠? 나는 이미 딴 데 가서 다른 걸 하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눌림목이 왜 나온다고요? 조정이 끝날 때, 세력이 재매집을 할 때, 개인 털을 때, 매물대 정리할 때, 그리고 뭐 할 때요? 개인들 털을 때. 아닌 척하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쥐 죽은 듯이.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요. 죽은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탁 던지는 순간 가버려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후발주지 누구겠어요? 설명을 쭉 잘 되고 있죠, 그죠? 네.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늦게 가는 건 누구예요? 후발주. 먼저 가는 거. 막 심하게 흔들다 가는 건 선발주. 이해되셨으면 네, 5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눌림목 하나 갖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눌림목을 얼마나 공략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심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선발주. 쭉 끌다 가는 거 후발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이게 언제 나오냐면 그거 아셔야 돼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나올까요? 안 좋을 때 나올까요? 자 이건 찍어보세요. 네. 자 눌림목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나올 것 같다 1번, 아니다 안 좋을 때 많이 나올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이걸 찍어보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나올까요? 1번, 아니다 안 좋을 때 나올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1번일까요? 4번일까요? 찍어보세요. 그쵸? 네, 4번이 많으시죠? 맞아요. 네, 그렇죠. 4번이에요, 4번. 시장이 좋을 때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때 많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냐면 개인들이 던지니까. 그쵸? 예, 눌림목이 나옵니다. 눌림목이 왜 나오겠어? 누군가가 던지니까 주가가 하락하니까 눌림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수는 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네. 그런데 개인들은 던져요. 왜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개인들은요, 지수가 올라가도 불안해하고, 횡보해도 불안해하고, 떨어져도 불안해요. 왠 줄 아세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올라가면 이제 떨어질까봐. 횡보하면 심심해서, 지루하니까. 이러다 떨어질까봐. 항상 머릿속에 떨어질까봐 걱정해요. 더 떨어질까봐, 이러다 떨어질까봐, 많이 가서 떨어질까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비관론자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비관론자. 이 사람들은 맨날 안 좋게 얘기해요. 맨날 떨어진대요. 그러니 무슨 돈을 벌겠어요. 똑같이 주식을 하는데 한 사람은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한 사람은 떨어지든 말든 나는 이 회사 믿어, 고 이러는데요. 누가 이겼어요? 긍정적인 사람을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불안하게 사시면 맨날 5%짜리 3%짜리 수익밖에 못 내요. 예? 이거 하려고 주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실수가 많습니다. 너무 짧게 먹으시면 실수가 많다니까요. 눌림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예. 자, 그래도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차트를 먼저 띄우지 않고 먼저 사전 설명한 다음에 차트를 띄워요. 네. 원리부터 이해시켜드린 다음에. 자, 보세요. 이 눌림목을 그래서 개인들이 눌림목인데 눌림목은 뭐예요? 세력의 매집이라니까요. 급등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매집. 근데 이거를 개인들은 조종으로 착각을 해요. 거꾸로 고점에서는 가짜 눌림목인데 진짜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차트를 볼게요. 현존기술하고 얘기했고 지금부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네. KCT. 자. 이평선을 좀 집어넣어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누른목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고점 찍고 쭉 눌렀다가 최근에 들었다 놨다 했죠. 이게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번호 안 찍으셔도 돼요. 생각만 하세요.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게 눌림목인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왠지 한번 양봉 하나 센 거 하나 나올 것 같죠. 차트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죠. 특별하게 악재도 없어요. 그런데 떨어져요. 왜 이럴까요? 개인들이 그만큼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캐리소프트 있죠. 이거 하나 때문에 개인들이 완전히 지금 패닉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패닉. 유튜브에서 이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얼마나 도대체 이거를 개인들한테 많이 사게 했고 못 팔게 했으면, 수익 났는데도 안 팔게 했으면 개인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캐리소프트가 이게 지금 하한가 맞은 게 7월 8일이니까 보름 정도 지났는데, 보름도 더 됐죠. 개인들이 되게 불안해요. 뭐냐면 수익 난 게 사라질까봐, 손실이 많이 날까봐, 캐리소프트처럼 빠질까봐 다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무슨 저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죠. 그런 거 겪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투매도 이제 별로 안 나오는데,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애니동결 덕성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반등 나올지 안 나올지 개인들 더 사냐 안 사냐 거기에 따라 달렸다. 그죠? 네.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힘내시라고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죠? 네. 근데 캐리소프트,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리소프트,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산 게 비상교육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또 물릴까봐, 이런 식으로 떨어질까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KCT는 별로 솔직히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던져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과매도라고 불러요. 과매도. 자꾸 까먹으실 것 같으면 저기 포항에 과메기 있죠? 과메기 유명하죠, 그죠? 네. 과매도. 네. 이제 안 헷갈리시겠죠, 그죠? 네. 친절하죠, 그죠? 헷갈리실까봐. 네. 과매도. 네.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불안해해서. 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많아요, 지금.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남아산업이 끝난 걸로 보이십니까? 안 끝난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번호 안 찍으셔도 돼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한번 들었다 놨는데 눌림목일까요? 아니면 세급하고 나간 걸까요? 잘 모르시겠어도 그래도 하나는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너무 심하죠. 떨어질 때 너무 심하게 떨어뜨렸잖아요. 이낙연 씨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낙연 씨 관련주인데 이낙연 씨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죠? 물론 이제 주말 동안에 뭐 고구려 백제, 뭐 신라 뭐 이런 백제 얘기 나오면서 막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네? 백제 얘기 나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네. 공격받은 건 이낙연 씨가 아니고 이재명 씨인데 남아토건 같은 적이죠. 네. 이 친구도 지금 잘 만들어놨는데 뚝 떨어졌어요. 눌림목일까요? 끝난 걸까요? 헷갈리시죠? 힌트 드릴까요? 힌트 드리면 좀 사실 거 아니야 또. 그죠? 네. 패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힌트를 드렸어요. 네. 힌트를 안 주는 것처럼 하면서 힌트를 줬죠. 그죠? 네. 서원은요, 오늘 마이너스 7%.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예?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좀 전에 힌트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주산업. 들었다가 지금 꾹 눌러놨죠, 그죠? 네.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눌림목일까요? 아니면 조정이 시작된 걸까요? 들었다가 지금 눌렀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확 쏟아질 것 같고,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 다시 원래대로 올라올 것 같고, 애매하죠? 한마디로 애매하죠? 이게 뭐지? 끝난 건가? 자, 얘기를 하면 또 갖다가 사시든지 투명가 나오든지 할 테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종목 또는 보유 종목, 관심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을 겁니다. 뭐라고요? 다?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다 KCT 얘기할 때 지나치게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개인들이 불안해해서. 그래서 투명한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벌써 또 50분이 넘었군요.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해되셨어요? 눌림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방 종목 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눌림목이 뭔지. 저희 방에서 오늘 윤석열 테마주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윤석열 씨 정책적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있는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되게 막 그러실 수 있어요. 아, 뭐야 우린 저걸 몰랐지? 네. 자, 저희가 보조 종목 중에 하나 오픈해 드릴게요. 특별히 네. 태경 BK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눌림목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태경 BK가 눌림목인데 이게 재료가 있어요. 뭐였냐면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회원들한테 사드린 거 윤석열 정책주로. 태경 BK가 무슨 정책주냐면 차트를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해볼게요. 차트 예쁘게 잘 만들어놨죠, 그죠? 오늘 상한가 갈 뻔했어요. 22%로 끝났는데 윤석열 테마주로 얘기가 나온 게 여기서부터예요. 4월달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살짝 들었다가 놨는데 너무 세게 놨죠. 세게 놨어요. 세게 놓은 이유가 있어요. 차트부터 얘기할까요? 재료부터 얘기하죠. 태경 BK가 이제 무슨 재료냐면, 여러분들 저 유튜브에서 제발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걸 받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특히 문자 관련들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종목을 뽑는지. 태경 BK가 뭐 하는 회사냐면 뭐 태경케미칼, 태경산업 들어보셨죠? 뭐 같은 회사예요. 네, 여기 보시면 태경 BK가 옛날 이름이 백강소재입니다. 백강소재 들어보셨죠? 옛날에 저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 그런 거 터지면 막 상한가고 막 그랬잖아요. 생석회 만들고 막 그런 회사거든. 석회. 네. 요게 석회 만들고 막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여기 보면 상한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왜 상한가가 갔었냐면 이때 저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졌잖아요. 그래서 갔었어요 이게.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한 거죠. 이거를 왜 샀냐면 윤석열 정책주였다니까요. 윤석열 씨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뭔 상관이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샀어요. 일단은 회사를 보여드릴게요. 대선주가 막 잡주들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기업 분석 다 철저하게 한 다음에 추천합니다. 태경 BK인데요. 자,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2%였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6%죠. 기업 분석 다 해서 추천한다는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올해는요, 올해 1분기까지인데 영업이익률이 10%예요. 회사 되게 좋죠. 순이익률도 2%, 7%로 좋아지고 있고, 자산도 증가했고, 그죠? 네. 부채는 크게 늘어난 게 없죠. 네. 유보율 증가했고, 그죠? 네. ROE 9%. ROE가 뭐예요? ROE가 뭐예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 네? 맨날 테마주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얘 돌멩이니.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이 9%.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PBR이 0.9예요. 뭐예요?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돈도 잘 벌어, 그죠? 네. 영업이익률도 순이익률도 좋아. 그 다음에 뭐예요? 회사도 저평가돼 있네요. BPS 5,000원.
저희 매수가 4,000원대. 밑에 SPS 이게 주당 매출액 대비 이거거든요. 그것도 높죠, 그죠? 보시면 분기 실적을 보면 2020년 3월달 보면 쭉 영업이익률을 볼까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대선주가 다 잡주라고요? 누가 그래요? 데리고 오세요. 저랑 얘기 좀 하게. 잡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게 뭐가 잡주인데요? 그냥 투자해도 되겠구만. 귀찮으시면 대선 테마주 샀는데 귀찮으면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쵸? 이런 자신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선주 늘 자신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기업 분석 하우스 추천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회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회사가 뭐도 아니면 휴게소도 해요. 이따가 휴게소 힌트. 이걸 왜 추천했냐면 이 태경 BK가 백광수 제조였나? 네. 충청도의 그 서천이지, 서천. 네. 충남 서천. 거기에 이제 공장도 있고요. 땅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윤석열 씨랑 엮이냐면 충남에만 국제공항이 없는데 충남 서산시 해미면 쪽에 신공항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충청도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4월 달부터. 4월 달에 보수가 정권 잡고 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산 국제신공항. 근데 이 태경 BK가 회사가 공장이 그쪽에 있어요. 서천에 땅도 많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게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서산 휴게소에 있어요. 서산 휴게소 아시죠? 네. 그게 태경 BK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서산에 신공항 들어서면 휴게소 갖고 그 근처에 이제 휴게소 갖고 있는 회사들이 테마주가 됩니다. 예전에 평창 올림픽 테마 있죠? 그때 평창 그 근처 휴게소에 있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거에 착안해서 사놨죠. 이해되시나요? 회사 좋죠? 돈 많죠? 땅도 많고 휴게소까지 딱. 그 충남이랑 충북에도 공장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 회사예요. 잠깐만요. 다 기업 분석, 다 회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장 어디에 있는지, 휴게소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미리 사는 거예요. 앞전에. 미리. 이런 거 갖고 하셔야죠. 최근에 여러분들 뭐 사셨어요? 다 아시아경제.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생고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자니 불편하고, 비상규, 다 이런 거 하신 거 아닙니까? 다 끌려 내려오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NX. 네? 떨어지잖아요. 자, NX 좋게 얘기 안 하죠, 그죠? 7월달에 에너토크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안 좋게 얘기한 게 뭐예요? 보성파워드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흘러내리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불안해하니까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하라고 못 들고 있냐면 태경비키나 저런 거 들고 있어요. 저런 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거 말고 더 있어요. 얼마나 더 매집을 잘 해놨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선주를 뽑고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러는 겁니다. 태경 BK가 눌림목 강의하려고 아까 준비했는데 회사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해되셨나요? 대선주도 얼마든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올린다니까요. 네. 근데 이게 4월 달에 거래가 딱 터지면서 들었다가 났어요. 9시 넘었네요. 한 2-30분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한 2-30분 더 할까요? 네. 눌림목에 마무리 져야죠 오늘. 그죠? 내일은 딴 얘기 해야죠. 네. 오케이, 좀 더 할게요. 네. 자, 들었다 놨죠, 그죠? 네. 들었다 놨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눌림목은 들었다가 양봉 여기까지만 이렇게 눌렀다가 가야 된다 했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떨궈버렸어요. 하락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과메기가 아니라 네, 과매도. 아니 재료도 좋고, 그죠? 윤석열 씨 그때 지지율 한창 좋을 때인데요, 그죠? 네, 충청도 오케이, 그죠? 네.
다 좋은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느냐? 왜 떨어졌을까요? 쟤들 말씀드리잖아요. 신용 쓰지 말라. 신용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틀 뒤에 급등하고 나서 이틀 뒤에 신용 썼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세력이 어떻게 돼요? 안 가 이런 거예요. 세력이 막 여러분들이 막 신용 쓰고 몰빵하고 막 사타 팔았다 해도 막 다 참고서 이제 올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세력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모두 많다고요. 제가 요즘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세력은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눌러버린 거예요. 나가 그러면서 주르륵 떨고요. 이렇게 되면 누가 나가요? 첫 번째 미수 친 사람 전멸됩니다. 그 다음에 15% 20% 이상 누르면 신용 쓴 사람들이 달달달 떱니다. 조금씩 빠져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옆으로 질질 끌었어요. 쌍바닥 W자 쌍바닥 찍으니까 신용 물량들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돈 벌고 싶으시면,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시면 신용 좀 쓰지 마세요. 미수하고, 예?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고속도로가 신용 미수 몰빵이에요. 공감하시면 진짜 7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오늘따라 유독 번호를 많이 찍으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격언이에요. 신용과 미수는, 신용 미수 몰빵은 가난해지는 고속도로라고요. 이 멀쩡한, 아까 제가 기업 분석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 멀쩡한 회사를, 이 좋은 회사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누가 이랬어요. 누가? 신용, 미수, 몰빵.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세력이 뭐예요? 아까 원래 어디에요? 원래 여기까지만 눌렀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간 거 확인하고서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4월 달인데 그죠? 네. 6월 달 됐죠? 초여름 다시 올라온 거예요. 가자고 이제 다 내보냈다고 이제 세탁기에 놓고 이제 빨래 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 물량들이 더 빠져나가죠. 아이고 본전왔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이 다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돼요? 저희 매수가는 4,000원대라니까요. 4,500원 전후예요. 500원, 600원. 요 라인 밑에 샀다고요. 4,800원인데 요 밑에 샀어요. 밑에서. 그 다음부터 세력이 슬슬 올리죠. 슥 올리는데 앞고 좀 제끼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충분히 제끼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거래가 훨씬 많잖아요. 여기 거래가 별로 없는데 충분히 제껴버리잖아요. 왜 제낄 수 있었을까요? 매물대가 아니란 소리예요. 왜 매물대가 아닌데요? 왜 아니겠어요? 같은 편이니까. 매물대가 있긴 있는데 여기 이 매물대 주인이랑 이거 주가 올린 사람이랑 같은 편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 자, 근데 또 신용이 늘어요. 좀 늘죠? 어떻게 됐을까요? 신용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용이 는다고 뭐 반드시 안 가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신용이 늘면서 갑니다. 살짝 늘었는데 또 누르죠?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요번에 좀 늘었는데 안 되겠다. 가자. 네?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가죠?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잖아요. 원래 여기에서 그냥 짧게 끝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원래 들었다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신용 들어오니까 세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보내야 되니까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그리고 2달 정도 시간 끌면서 다 내보내고 나서 들었다 놨다 이게 다 눌린 겁니다. 그리고 뽑은 거예요. 이러고 간 겁니다.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간 거죠. 바로 대신에 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한 번도 안 간 충남 서산 신공항 테마주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라니까. 사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이라도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 수익이 지금 50%거든요. 51%인가 하더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51%.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종목을 대선 테마주로 공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남들과 차별화된 종목들 이런 걸로 수익을 내니까 회원들이 편안하신 거예요.
기업 분석을 다 하기 때문에 그죠? 네. 대선 테마주를 해도 사건 사고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준이 특강 할 때 그 얘기 드렸었죠. 이평 결집, 이평선은 모인다고요. 여기 보세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이평선이 모이면 뭐 한다고요? 모이면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졌는데 신용 쓰니까 눌렀다가 다시 모였죠? 또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이 슬슬 벌어지면서 급등하잖아요. 좀 이런 수익들을 좀 편하게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5% 10%짜리 단타만 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도 많기 때문에 수익 난 것보다 손실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저희 방 들어오셔서 좀 편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사 좋은 거 드렸잖아요. 태경 BK는 다른 걸로도 갈 수 있었어요.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면 그거라도 갈 수 있어요. 재료가 한두 개도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실적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거라잖아요. 제가 항상 대선주 자신 있다고 그러죠? 네. 남들과 다른 거. 차트도 보시면 아까 비상교육은 뭔지 아세요?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차트잖아요. 보성파 때도 그렇고 이평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래쪽으로 쏟아지고 비상교육도 보시면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진 거예요. 이평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주가가 아래쪽으로 쏟아지고 근데 태경 BK는요 열심히 누르면서 모아놨다가 슬슬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탁 터지는 거예요. 이게 대량거래 터진 게 아니에요. 응? 코로나란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졌을 때 그때 아직 안 제꼈어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구성이 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지 뭐 도움을 드리죠. 비상교육이랑 보성파워 때 저런 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거, 그렇죠? 네. 이거를 눌림목이랑 이제 해서 쭉 보시면 돼요. 아무튼 남들과 차별화된 종목을 공략하셔야지만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이게 눌림목. 자,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테마주 이제 급등을 했죠. 애니농률이나 아까 웅진 같은 거 아까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던데 모르겠어요. 뭐 그 얘기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한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오늘 밤에 애니농률이나 웅진 그 얘기는 안 할 거다. 네. 하도 지긋지긋해서 이제 하기 싫다 이제. 안 한다 그랬죠. 뭐 추천한 적도 없고 그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이제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해드렸잖아요.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나중에 반등 나오고는 잘 파셔라.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끝난 건 아닌데 올라올 때 잘 파시고 여기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탈출하는 거다.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죠? 그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워낙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길래. 근데 윌비스랑 뭐 아가만 쿠폰이 보여드렸는데 비싸게 올라오죠, 그죠? 네. 아까 우리 회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 갖고 들어왔대요. 40% 손실인데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다음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다음날 정리한대요. 40% 손실인데 상한가 나왔으니까 손실이 많이 복구가 됐겠죠?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 그렇죠. 싹 정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되게 밝아요. 매일 손해보고 자를 건데 목소리 되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아, 이분 잘 되겠다. 잘 되겠다. 왜냐면 미련이 없더라고요, 목소리에. 내일 팔면 손실이라니까요. 그래도 판대요, 본인이. 목소리가 밝아요. 제가 3번이나 강조하죠. 맺고 끊는 여자분인데 맺고 끊는 게 확실해요. 이런 분들은 잘 됩니다, 나중에. 밝더라.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웅진 얘기는 안 할 건데 네,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왕 얘기 나온 종목은 얘기를 해드리죠. 네. 시간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수급형이 바뀝니다. 근데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웅진이죠. 네. 이거 잘 보이시면 1번 찍어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웅진. 이게 시간의 단일가 이제 어떻게 끝나냐 그건데 잘 보이시죠? 한두 명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자, 보세요. 어때요?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죠? 그럼 요거는 그 다음날 추가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애니동률. 장중에 20% 급등했죠. 그죠?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마이너스 1.5%. 그럼 내일 음목 나올 수도 있어요. 음목 나오는 척하다 양목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내일 아침에 좀 약간 안 좋게 시작할 거예요. 알고는 계세요. 오늘 낮에 우리 현아한테 그랬거든.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하루 이틀 저러다가 또 오랫동안 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애니동률. 그 다음에 독성. 네. 시간에 의해서 이거 0.8% 올랐죠. 어떤 건 조금 오르고 어떤 건 조금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이래요. 그런데 시간에서 추가 상승 안 나왔죠, 그죠? 그런데 시간에서 상한가 한 게 있어요. 누구냐면 정원 엔시스. 이 종목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윤석열 씨 그때 그 도시재생, 그죠? 네. 아, 도시재생이 아니고 그거는 자연관계이고, 요거는 공정경제 테마주. 네. 제가 이거 얘기 드렸었잖아요. 윤석열 씨 인맥주들은 박살났지만, 인맥주 중에서 개인들이 많이 산 인맥주들만 박살났지만 이쪽은 살아있다고. 기억하시죠? 네. 상한가 났어요. 시간에 거래량도 많고 잔량도 많고. 이런 경우에 내일 아침에 추가 상승 나와요. 내일 아침에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데 아마 급등은 시원하게 할 거예요. 추경 매수는 못 하시겠죠. 아침에 너무 세게 뜰 테니까. 돈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인맥주가 아니라, 인맥주가 반등 나왔지만 시간에서 누가 갔다는 얘기예요? 정책주가 갔다는 얘기예요. 정원에 있었어요. 시간에서 또 올라간 윤석열 씨 테마주가 있는데 한일화학입니다.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자, 한일화학인데 이건 인맥주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차트를 보세요. 한일화학은 뭐예요?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거든요. 장중에 잠깐 반등 나왔거든요. 그게 상한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내일 둘 다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윤석열 씨 테마주입니다. 둘 중에 내일 뭐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확률상 누가 높은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한일화학일까요? 아니면 정원에시스일까요? 둘 다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0% 이상은. 근데 제가 보신 게 뭐냐면 한일화학은 4월달에 고점 찍고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뭐예요? 아무런 거래량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면 보통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떨어져요. 조금 들다가 힘들어서 떨어진다. 준비를 안 했으니까. 자고 있는 사람을 막 갑자기 깨워가지고 새벽 3시에 자 뛰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뛰겠어요? 제대로 뛰겠냐고요. 그런데 정원에시스는 다르죠. 잘 보면 뭐였어요? 들었다가 꾹 누르고 있었잖아요. 안 가고.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짓죠 이제. 이건 눌림목이에요.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낙폭과대고 하나는 눌림목이에요. 차트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내일 아침에 정원에시스를 따라갈까, 네? 한일화학을 따라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눌림목이라고요. 그래서 정원에시스를 더 좋게 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매매하시니까 힘드신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시죠? 폭염 테마주 얘기해 드릴까요? 신일전자. 이것 때문에 방송 더 하자 그랬어요. 오늘 마이너스만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5% 빠졌죠? 언뜻 보면 막 차트 망가진 것처럼 해놨죠, 그죠? 신일전자가 시간 내에서 6% 급등 마감. 거래량 많이 나왔죠? 뭐 한 거예요? 장중에 논봉 때리고 시간 내에서는 그거 그대로 메꿔놨어요. 세력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개인들 나가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무슨 차트가 나올까요? 지금 대충 알아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개인들의 머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시간에서 보통 나왔어요. 에센테크 이런 것들도 시간에서 좀 올라옵니다. 2.9% 조금이긴 하지만 시간에서 무더위 폭염 관련주도 상승 나갔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폭염 관련주들 중에 일부가 붕 떠서 출발할 거고 윤석열 시테마주 중에 누가 가요? 정원 엔시스 같은 게 오를 거예요. 정원 엔시스랑 같이 간 게 SGA인데 저거는 시간에서 별로 안 올라왔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잘 보시면. 근데 개인들은 뭘 많이 살았냐면 이런 거 많이 살았죠. 윈 하이텍 이런 거. 맨날 꽁무니만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윈 하이텍을 개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샀더라고요. 다 끌려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요즘에 신규원들 갖고 들어오는 종목 보면 다 똑같아요. 종목이 거의 무슨 붕어빵 찍은 것처럼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자꾸 보지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유튜브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은가 봐요. 로봇도 아니고 아니 유튜브에 오히려 사실 유튜브에 그 주식 추천하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왜 종목은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저만 느끼나요? 네?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에요. 유튜버지. 그 종목이 똑같아요. 누가 써주나? 왜 저게 똑같이 할까? 저 알아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러겠지? 차트보고 하니까 그렇죠. 뉴스가 차트보고. 개인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무료 추천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무료 종목 진단도 받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난해져요. 아까 제가 태경 BK를 제가 언제 대선주 막 추천하고 막 수익난 거 얘기해 드릴 때 태경 BK처럼 제가 기업 분석까지 꺼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마 기존 회원들도 한번 놀라셨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얘기 안 해주는데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문자반 회원들 종목들 잘 들고 계시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신규원들도 이제 신규원 되실 분들도 들어오시라고요. 엄한 거 같고 생고생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 회사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들어가세요. 남들이 안 할 때. 예? 여기서 개인들이 뭐 많이 샀는 줄 아세요? 특수건설, 한국선제 그런 거 많이 샀잖아요. 왜냐면 그게 SOC 관련주라고. 코리아 S 사신 분들 꽤 있대요. 이런 거 빼고 한국선제 그 다음에 특수건설 이거 개인들이 다 어디서 샀는 거예요? 특수건설이나 한국선제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 사셨는데 다 여기서 샀잖아요. 끌려내려고 한국선제도 또 올라갈 것처럼 딱 액션 주니까 다 여기서 물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거 안 샀다고요. 이거 여기서 추천했어요. 한국선제 팔고 없어요 지금. 특수건설이요? 했어요. 여기에 샀어요. 지금 없어요. 다 팔았죠 여기서. 태경 BK 갖고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 그 당시에 특수건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한국선제 잘 몰랐고 관심 없을 때 사서 수익 내고 이미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차별화된 용어를 공략하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특히 윤석열 씨주 투에 나올 때 저희 방은 영향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했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선주 끝난 게 아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기억하시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였잖아요. A농률 그런 거 복과돼 심한데 물리신 분들 받는 나무 잘 정리하시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이명주가 끝난 건 아니라고. 정책주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읽었고, 그죠? 그 다음에 왜 윤석열 시테마주들이 그렇게 떨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닥에서 어떻게 올라올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읽고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 뭐가 갈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 드렸으면 그만 저항하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저녁방송 때 기폭 강의 해가면서 여러분들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맨날 위로만 받으실래요? 아니면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되실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네. 도움은 들어오셔야지 드릴 수 있어요. 네. 무료 종목 추천 요즘 해달라는 얘기 잘 안 하시던데 무료 종목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태경BK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면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한테 비용 조절 안 하고 갖다 몰빵하고 신용리스 쓰는 사람들이 널린 그 무방에서 종목 추천할 수 있겠어요? 회비 내고 그죠? 믿고 들어온 회원들 앞에서 자 우리 같이 부자 되죠. 그럴 수 있겠냐고. 종목 다 망가지는데. 저희는 바닥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절대로 종목 노출 안 합니다. 그래서 회비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고 그런 겁니다. 대신에 수익은 더 편안하게 빨리 나고 많이 나는 거죠. 손절도 없어요. 이런 데서 이런 종목 매수하는데 뭐하러 손절을 해요? 손절가 거는 계산한 거죠. 맞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요즘에 그 투매가 나와서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실까봐 오늘 눌림목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태경 BK처럼 눌림목에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건데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털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비상교육 같은 거. 매수 이런 데서 하시고 여긴 눌림목이 아니에요. 꼭지지. 진짜로 유튜브 그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요즘에 사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눌림목 강의를 쭉 해드렸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기 메일 주소요. 잠깐만요. 저기 써드릴게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가지 마세요. 네. 그 무료 단톡방 있는 거 아시나요? 무료 단톡방도 있고 유료 단톡방도 있는데 그 무료 단톡방이 지금 여기 밥TV에도 있고 여기 무소TV도 있는데 밥TV는 더 이상 안 받아요. 왜냐하면 회원이 많고 이제 수익도 잘 나니까 그 다 아시죠? 그 무료 단톡방 다 들어가 보신 적 있죠, 그죠? 네, 들어가 보면 다른 데서 와가지고 막 그 뭐예요, 막 그 거기 들어와 있는 회원들 빼가려고 별의별 글 쓰고서 막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래요. 요즘에 자기들 얼굴까지 내밀면서 홍보하대요. 뭔지 아시는 분들 이거 하나만 찍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무료 단톡방 들어가 있으면 딴 데서 와가지고 막 홍보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막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저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걸어 놓는데도 유튜브에다가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니까 그걸 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치는데 무소TV 쪽 그 무료 단톡방은 그냥 비밀번호 이제 쳐서 들어올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밤이구나. 일요일 날 밤에 새벽 1시 반에 테러가 있었어요. 테러. 무슨 테러냐면 단톡방 들어와가지고 새벽 1시 반에 600개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링크 있죠? 자기네 방을 오라고 600개. 백호 선생인지 뭔지 600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지우는 데만 40분인가 50분 걸렸습니다. 혼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쁜 놈들. 이럴 때 욕해야 돼요. 그죠? 나쁜 놈들 진짜. 더한 욕도 할 수 있지만 욕하지 말고 이제 나쁜 놈들이죠 진짜. 네. 자기네 방으로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방 부수려고 들어온 거예요. 600개 올려놨더라고요. 600개. 600개 훨씬 더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사도 승질 나가지고. 네. 몇 개나 했나. 지우는 데만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단톡방 주소를 주소는 공개가 되는데 비밀번호는 공개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비밀번호가 궁금하시면 여기 무소TV 증거음답방 저기 무소TV 무료 단톡방 무소TV 무료 단톡방 단톡방 비밀번호 궁금하시면 여기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분한테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네, 일로 회원관님 문의도 이쪽으로 주시고 무료 단톡방 들어오고 싶은데 좀 그 뭐예요 링크하고 비밀번호 궁금하다 이쪽으로 저기 찍어놔 주세요. 저기 이따가 쭉 보내드릴게요. 네. 세상에 한밤중에 600개 올려놨다. 그것도 제가 다 강퇴시켜서 비밀번호 바꿔갖고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내부 또 들어오고 내부 또 들어오고. 네. 사악한 인간들 진짜. 네. 나쁜 놈들이죠, 그죠? 네. 사악한 인간들. 네. 그래갖고 잘 되겠습니까? 저도 전문가 10년 이상 했지만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진짜. 네.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 밤도 편안한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듣고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내일도 종목들 많이 올라갈 것들이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들 들어오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번 되십시오. 네.